제가 2주 전에 새 설날 특집 영상으로 25년 쇼핑몰 창업 이 영상으로 시작하세요라는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말 제외하고 하루에 제품 3개씩 등록을 했습니다. 2주 지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월 3일부터 하루 3개씩 상품을 등록한 결과 2주 동안 1,400만 원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수강생분은 일주일 만에 7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소싱하고 등록하는지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쇼팡입니다. 제가 올해 1월부로 오프라인 수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설 명절 지나고 1월 마지막 수강생분들이 잘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수업 때부터 가장 걱정했던 주부 대표님 한 분만 매출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잘 안 되시나 보다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그분께서 전화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표님, 저 설 명절 동안 매출이 7천만 원 발생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저는 그 방법으로 일매출 100만 원을 돌파해서 와, 이게 생각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먹히는구나 라고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하루 최고 매출 3천만 원을 찍었다는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저와 그 수강생분의 매출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첫 번째, 공략했던 카테고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패션 쪽 카테고리를 택했고요. 그분은 생필품 카테고리 위주로 택했습니다. 제가 택한 패션 쪽 분야에 인기 있는 상품의 척도는 조회수 10,000 정도입니다. 쿠팡 판매자 계정에 들어가면 28일 조회수 확인 가능하잖아요. 제가 알려드렸죠. 근데 그분이 택하셨던 생필품 쪽은 좀 인기 있다 싶으면 28일 조회수가 20만 회, 50만 회, 많은 건 100만 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제 카테고리 쪽은 좀 인기 있어봤자 리뷰 10개, 20개인데 그쪽으로 가잖아요. 리뷰가 10,000개, 20만 개 있어. 자, 매출은 그렇게 차이 났고 마진과 객단가는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요? 제가 공략한 상품들의 객단가는 한 8만 원 정도 됐고요. 마진율은 17% 정도 됐습니다. 그분이 공략했던 생필품 카테고리에서 객단가는 한 4만 원 정도 나왔고요. 마진율은 10%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그 대표님은 일매출 300만 원 수준에서 주문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대단하죠? 300만 원에 10%면 하루 30만 원인 거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우선 이 수강생 대표님이 일주일에 7천만 원의 매출을 주문 이행할 수 있었던 건 기존에 중국 구매 대행 쇼핑몰을 어느 정도 운영해 보신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웃겼던 게 그분이 제 수업을 듣고 시킨 대로 상품을 20개 정도 등록 후 명절에 가족을 만나고 오셨대요. 이틀만 집에 돌아왔는데 주문을 확인해 보니까 1,000건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대표님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지인을 총동원해서 주문 처리를 하기 시작했고 해당 상품의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해당 브랜드의 도매처까지, 대리점까지 갔다 오셨더라고요. 최대한 현금과 카드 한도로 활용해서 주문을 쳐내면서 쿠팡의 빠른 정산을 이용해서 자금을 회전시켰습니다. 말이 1,000건의 주문이지 쇼핑몰 경험 없는 분이었다면 아마 거기서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주문 이행을 80% 수준까지 해내면서 판매자 페널티도 최대한 방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3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햇반, 김, 커피 믹스 이런 거 잘해봤자 마진 5%고 도배 유통차 아닌 이상 온라인 리셀러는 돈 못 벌어 하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네이버 가격 비교와 로켓 배송을 비교해 놓고 소싱한다 치면 마진율 5% 남기는 것도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상품을 소싱하고 상품을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 쇼팡의 소싱 방법입니다. 저는 항상 뭐든지 근거를 가지고 상품 등록을 하는데 이번 방식에 있어서 핵심은 쿠팡 조회수입니다. 사실 이게 사기거든요.
예전에는 쿠팡의 리뷰나 노출 순위를 보고 판매량을 희미하게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 계정에 상품 조회수를 확인 가능한 뒤 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자, 예를 들어 조회수 5천짜리 상품을 찾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신고 있는 이 크록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크록스 품번을 바탕으로 해서 쿠팡에 등록된 상품을 싹 다 조회를 해봅니다. 1등부터 후기 있는 꼴등까지 싹 다 모아서 조회수 합산을 보니 한 10,000 정도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나의 기대 매출이란 게 나올 겁니다. 10,000 조회수에서 구매 전환율 1% 정도 잡으면 28일 동안 100개의 주문 건수가 나온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매출을 내가 먹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내가 아이템 위너를 걸고 들어갔을 때 해당 판매자가 가격 경쟁을 한다고 가격을 낮춰서 내가 못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재고 수급이 뜻대로 안 돼서 주문을 다 못 쳐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크록스 바이밴드 제품의 경우 지금 그 정도의 조회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얼어 죽겠는데 뭐 크록스 뭐 얼마나 팔리겠어요? 여름 되면 폭발하겠죠. 지금 잘 팔리는 걸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지금 핫한 상품을 보여드리자니 너무 그쪽에 몰려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의도치 않게 또 그런 판매자 분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크록스 상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상의 영역, 과제의 영역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의외로 지금 핫한 상품들 쉽게 찾습니다. 자, 다만 쿠팡에 브랜드 상품을 등록할 때는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바로 소명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명은 제가 여러 컨텐츠에서 수차례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쿠팡 소명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쿠팡에 브랜드를 팔려고 할 때는 그 해당 판매자가 정품을 파는지 아니면은 가품을 파는지 구분해낼 방식이 없기 때문에 유통 경로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흔히 아는 중개 플랫폼 뭐 크림이나 솔드아웃처럼 해당 거래들의 상품을 모조리 다 검수자들이 확인하고 정품 맞으면 구매자한테 보내는 방식은 쿠팡이랑 맞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쿠팡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래서 판매자들이 정품을 판다는 거를 그냥 입증을 하면 돼요. 저 나이키 상품, 나이키 공홈에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저 백화점에서 물건 이렇게 사왔습니다. 뭐 영수증 같은 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브랜드를 소명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쿠팡에는 이제 소명이 필요한 브랜드가 있고 소명이 필요하지 않은 브랜드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자, 소명해야 되는 브랜드를, 자, 예를 들어서 나이키를 이거 좀 잘 팔린다 싶어서 재고도 없이 막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쿠팡에서 메일이 옵니다. 너 이거 재고 있는 거 맞아? 구매 내역 좀 보내줘봐. 안 보내잖아요. 까딱하면은 바로 계정 정지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명에 대한, 유통 경로 소명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소명해야 되는 브랜드에서도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반드시 재고가 있어야 하는 브랜드가 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구매 내역이 존재해야 되는 브랜드가 있고, 구매 내역 재고가 없어도 상품 등록이 가능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상품 등록을 하기 전에 구매 내역이 필요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나이키, 크록스, 아디다스, 라코스테, 나카라 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고 하나라도 정품 판매처에서 구매를 한 후에 상품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브랜드는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나?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은
333 브랜드 소명이란 게 있죠. 해당 브랜드의 저렴한 상품 3개를 먼저 사서 등록하고 메일에 대한 회신을 하고 또 3개 등록하고 회신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상품 등록했을 때 바로 판매 중으로 바뀌는 시점을 찾아야 된다. 그게 브랜드 소명이라고요. 자, 그걸 하나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품을 마음대로 재고 없이도 올려도 됩니다. 자, 제일 좋은 거는 소명이 필요 없는 브랜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명을 해야 되는 브랜드와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브랜드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쿠팡에 물어본다고 해서 쿠팡이 알려주지도 않아요. 올리고 보면은 소명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올리고 보면 그냥 바로 판매 중으로 바뀌는 브랜드가 있으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명을 꼭 해야 되는 브랜드를 제가 정리해서 아래 영상의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뒀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물론 그게 100%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아식스는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브랜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소명을 해야 하는 브랜드로 바뀌었습니다. 살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쿠팡은 점점 더 자기 플랫폼에서 정품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브랜드를 늘려나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브랜드는 현 시점 기준이란 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소명에 대한 준비는 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 이 소명에 대한 브랜드 리스팅을 한다고 피 튀기면서 모았거든요. 이 브랜드를 정리하기 위해서 날린 쿠팡 계정만 해도 5열 종대로 운동장 한 바퀴입니다. 그만큼 값어치 있는 정보니까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야, 네 거는 됐고 하루 3천만 원 팔았다는 그 수강생 노하우 좀 알려줘. 정말 간단해요. 제가 작년에 소소매, 즉 소매, 온라인 소매에서 물건을 사서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파는 수업을 300만 원 주고 수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12시간 수업이었는데요. 그 중에 11시간이 멘탈 관리와 주문 처리, 회원가입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제가 수업을 듣는데 막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이런 거 배우려고 서울에 숙박까지 잡아가면서 3일 동안 수업을 들었나? 근데 마지막에 1시간 동안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결국에는 소싱이었습니다. 앞서도 제 새 영상에도 알려드렸다시피 에누리, 롯데온, SSG, 그리고 홈쇼핑, 스마일 배송, 네이버 쇼핑, 이런 사이트 베스트 상품을 쿠팡에 등록해라. 그리고 어차피 등록할 거 솔루션을 사용해서 다른 마켓에도 다 등록을 해라. 그러면 매출이 난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너무 뻔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전 사실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특화된 패션 쪽에 그걸 응용해서 상품을 등록하기 시작했고,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2주 동안 1,4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제가 이거를 흘리듯이 말한 저희 수강생은 고지고대로 등록을 해서 일주일 만에 7천만 원을 팔았단 말이죠. 편견을 가지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그 수강생분처럼 상품을 등록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매출 터지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최소 한 달 정도는 매일 한두 시간 정도는 꾸준하게 상품 등록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야지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올라갈 거고 상품에 대한 눈높이도 올라갈 겁니다. 낮은 마진부터 출발해서 매출을 경험한 뒤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마진을 올려나가면서 최적의 값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아씨 모르겠고 좀 보여줘봐 하는 분들을 위해 PC화면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PC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이거를 올해 3월에 제 고향, 제가 살고 있는 경주에서 이제까지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들, 수강생분들 대상으로 워크샵을 하거든요. 한 100에서 120분 정도 모아서 이제 각자 수강생들이 각자 주제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발표를 하려고 했었어요.
뭐 물론 이제 그 워크샵 때 발표할 내용만큼의 이제 깊이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릴 테니까 직접 PC로 상품 등록하는 거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크록스 네이비 205, 100, 410을 네이버 가격 비교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 홈쇼핑 저희가 이제 정품 소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검색을 가격 낮은 순으로 딱 보니까 뭐 홈앤쇼핑, 갤러리아 몰 이렇게 있는데 갤러리아 몰에서 한번 볼게요. 네. 자, 백화점 몰, 백화점 갤러리아 광교점에 있는 이 상품. 그러니까 다 품절인데 마침 C5 하나가 재고가 있네요. 소명용으로 하나 싸게 사두겠습니다. 자, 구매를 하고 이제 쿠팡에서 이 해당 상품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뜨네요. 36,000원, 69,000원, 25,000원, 39,000원, 37,000원, 뭐 3만원 중반쯤에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명용으로는 제가 12,000원, 15,000원에 샀지만은 주문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이제 그 해당 사이즈만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사이즈들의 재고 현황과 가격을 한번 봐야겠죠. 자, 여기 신세계 홈쇼핑에 들어가 보니까 C5, 6, 7, 8, 9 있는데 재고 수량 자체는 많지 않네요. 그죠? 예. 그리고 GS샵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GS샵은 조금 비싼데 C6부터 9까지 있고요. 자, CJ 온스타일 한번 볼게요. 보니까 C5부터 C9까지 재고 정도 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등록을 해야 되니까 눕기 이미지, 좀 지제권과 무관한 눕기 이미지를 따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눕기 이미지 이렇게 있으니까 눕기 이미지를 캡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썸네일은 500, 500이 넘어야 되니까 500, 500 사이즈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사진도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C5부터 C9까지 등록을 해볼 거고요. 재고 수량이 뭐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으니까 재고는 한 3개 정도로만 등록을 해서 주문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재고를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솔루션 프로그램을 써서 좀 쉽게 등록하는 편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직접 쿠팡에서 수동 등록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판매자 계정의 상품 등록에 들어왔습니다. 자, 매칭할 상품 찾기에서 자, 후기 있는 순서대로 하나씩 해볼게요. 상품 주소를 넣고요. 그러면은 판매 옵션이 뜹니다. 와, 28일 동안 조회수가 1이네요. 상관하지 않고 일단 후기 있는 거 보고 등록을 합니다. 저희가 등록하고 싶은 C5랑 C6는 없으니까 일단 뭐 존재하는 7, 8, 9만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판매자 관리용 상품명을 저 나름의 방식으로 브랜드 그리고
모델명, 품번 이렇게 하고 나서 끝에 이 해당 상품의 노출 아이디를 적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이템 위너 매칭이 잘 됐는지, 풀렸을 때 뭐 결합 요청을 한다든지 확인하는 용도로 이렇게 적어 두고요. 자, 그리고 나서 판매가 저희가 살 수 있는 가격이 한 2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좀 돈 남겨 먹으려면 한 33,000원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3,000원에서 한 10% 붙여서 36,000원 이렇게 딱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판매자 자동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은데 경쟁자가 있다면은 내가 원하는 최소 마진까지는 알아서 내려달라는 게 판매자 가격 자동 조정 기능인데, 얘를 아까 전에 33,000원은 최소한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33,000원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재고는 3개 정도. 자, 왜 이렇게 하냐면은, 자, 이 판매자는 36,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36,000원 파는데 제가 36,000원에 등록을 해서 저 판매자랑 붙을 거 아니에요. 붙었을 때 제가 100원이라도 싸면은 상위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떨어뜨릴 것인가, 33,000원까지는 네가 알아서 떨어뜨려줘,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사진은 여기 뭐 크록스 마크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혹시나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눕기 이미지로 바꿔줄게요. 자, 아까 전에 다운받았던 사진으로 바꿔주고, 자, 기본 등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미지를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상하단 페이지를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뉴발란스 아닌데 뉴발란스로 되어 있네요. 다른 건 크게 필요 없고, 신발 상세 페이지 참고로 해서 후딱후딱 넘어가고요. 출고일은 제가 재고로 가진 게 아니니까 한 이틀 정도로 해놓는데, 만약 이 상품이 이제 잘 팔려서 어느 정도 조금의 재고를 확보해 준다, 그럴 때는 출고 소요일을 당일 출고로 바꿔버립니다. 당일 출고로 이렇게 바꾸고, 뭐 당일 2시까지 주문은 당일 출고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재고가 없으니까 출고일을 이틀로 해둘게요. 자, 그러고 나서 판매 요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수 중으로 뜹니다. 왜냐면은 이 해당 계정에는 크록스 상품을 처음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명을 해야지 이제 판매 중으로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상품들을 싸그리 다 등록을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그래도 하나 살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살 때는 그냥 10,000원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C5 제일 싼 거를 샀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팔릴 확률이 높은 사이즈를 구매를 해두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후기 많은 애들 한번 봐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이제 이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셀러 라이프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 이제 셀러 라이프라고 확장 앱에 들어가셔서 뭐 웨일이나 크롬에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요걸 설치하면은 해당 상품 위에 이렇게 떠요. 뭐 리뷰, 평점 이런 것보다 전 리뷰 분석을 눌러 보거든요. 리뷰 분석을 딱 누르면 어떤 사이즈가 잘 팔렸는지 뜹니다. 딱 보면 C9, 6, 10 순서대로 뭐 20%의 비중으로 팔렸다,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뜹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샀는 C5 같은 경우에는 없네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첫 페이지에 나오는 후기 있는 상품들은 싸그리다 이렇게 등록을 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중복 상품 등록을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많이 등록하면은 이제 그런 페널티를 받고 경고 메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상품당 한 5개 정도 등록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상품명에 품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등록을 하는 편입니다. 상품명에 품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중복 상품으로 걸릴 위험이 적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기존에 등록했던 나이키 신발들인데요. 제가 온라인으로 소싱할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최소 마진을 가격 자동 조정 기능으로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코트 비전 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위너 아님으로 다 돼 있죠. 저는 최소한 7만 원에 팔아야 되고, 왜 그러냐, 왜냐면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원에 제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7만 원에는 그래도 팔아야지 얼마라도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7만 원 하단을 가격 자동 조정 기능으로 해놓으니까 다른 판매자가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게 물론 국내 정품 판매업자일 수도 있고 뭐 중국 가품업자인지 저는 뭐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냥 얘는 이제 그러면은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상관없죠. 제가 이거 뭐 샀는 거 아니니까, 사다 놓고 파는 거 아니니까. 물론 나이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최소한 샀어야겠죠. 자, 코르테즈 여기 보시면은 자, 상품 3개 등록했는데 하나는 아이템 위너 뺏겼고요, 2개는 제가 위너입니다. 심지어 어떤 거는 10만 1,000원인데 제가 위너예요. 네. 이렇게 위너인 애들은 팔렸을 때 뭐 재고 정도만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수강생분이 소싱하셨던 방식. 자, 에누리 사이트 들어오셔서 베스트 탭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 있는 애들, 인기 좋은 애들 하나하나씩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물론 지재권과 관련된 상품 사진은 유념하셔야겠죠.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이 많이 팔았던 뭐 이런 맥심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이런 뭐 맥심 모카골드가 짝퉁은 없잖아요. 가품 없으니까 가품에 대한 의심은 안 해도 되고, 더군다나 얘는 뭐 소명이 필요한 브랜드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스마트 스토어들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되면 좋은데 자사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사몰은 약간 좀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몰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동서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커피 믹스 400T 이런 거 그냥 올리는 거예요. 상품 따가지고 사진 따서 그냥 올리는 거죠. 자, 모카골드 400T 저희가 이제 사올 수 있는 가격은 여기 보시면 대략 한 5만 원 정도네요, 그죠? 근데 400T 5만 원에 가지고 와서 5만 5천에 팔면은 하나도 안 남겠죠. 근데 대부분 다 5만 5천 원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요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400개인데 62,000원 이런 거는 이제 걸만하죠. 400개인데 후기 300개에 62,000원 그러면은 수수 뭐 이제 직배로 날린다고 치고 그러면 그래도 한 55,000원 정산 받으면 한 5,000원 남겠죠. 자, 이 상품은 셀러 라이프로 돌려보니까 다행히 400개짜리가 잘 팔리고 있네요. 아까 전에 크록스
위너 걸었던 방식대로 걸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얘 구매 가격을 보니까 한 58,000원인데 적립금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거의 그래도 한 48,000원에 살 수 있고 62,000원에 팔 수 있다면 그래도 한 7,000원 남겠네요. 나쁘지 않네요. 자, 어떠셨나요?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전 제 주변에서 쇼핑몰 하고 싶다고 하면 이거부터 시킵니다. 이건 엉덩이만 무거우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국 구매대행처럼 엉덩이 무겁고 상품 많이 등록하면 할수록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브랜드다 보니 좀 더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중국 구매대행보다는 손이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물건 사고 배대지 신청하고 이게 조금 수고롭잖아요. 자, 이번에도 전 한 달 정도 이 방식에 하루 한두 시간 꾸준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고민할 거고요. 시스템이 잡힐 때쯤 직원에게 업무를 이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자동화를 시키고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또 완성하는 거죠. 전 확신이 있습니다. 4월 정도쯤에는 일매출 200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나올 거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 또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면 왜 그랬는지, 실패했다면 페이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찾아뵙길 바랍니다. 물론 중간에 또 어떤 이슈가 있다면 중간 과정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그럼 쇼팡이었습니다.